근데 황인범이 들어오면 이 경기 형태가 조금 바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빌드업을 가져갈 때 박영호 선수가 살짝 더 변형 백스리를 만들 겁니다. 아무래도 요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황인범 선수가 양현준 사이에 이재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받을 수 있게끔 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전 보여져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노래를 빌리진만 들으세요? 맨날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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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미진 남마워 빌리진 좀 그만 들어. 이게 빌리진 들으니까 맨날 빌미 찾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이 떴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간에 전치 2주 부상 정도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아쉽게도 그 요르단전을 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큰 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일단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대표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백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소집 해제가 되면서 그 황인범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도 어떻게 보면 경기 자체를 분명히 60분 이상은 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황인범도 경기를 뛸 수 있는 시간이 한 60분 65분 이상은 구단에서 아마 못 뛰게 할 거라서 이번 요르단전이 진짜 힘든 경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김민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의 어쨌든 에이스 역할을 해주면서 플레이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이강인 선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안 뛸 때 대체로 뛸 수 있는 백승호도 없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백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주전으로 계속해서 뛰었던 이명재까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경기 라인업을 도대체 어떻게 들고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길게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예상 라인업 이렇게 다 못 뛰는 상황 속에서 홍보 감독이 들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라인업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 손흥민이 안 뛴 경기가 있었나 아니면 황희찬이 뭐 부상당하고 엄지성 부상당하고 막 이렇게 다 부상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왼쪽 윙어만 두 번씩 바꾸면서 했던 경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오만 원정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손흥민이 안 뛴 경기도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충분히 무조건 막 망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많은 전력이 현재 이탈을 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의 경우 검사 결과 부상이 우려했던 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금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국가대표팀에 대한 그의 뭔가 그 이강인 선수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걸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국가대표팀에서 중요한 것만큼 클럽에서도 중요한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를 포함해 국가대표의 다른 부상 선수 2명도 내보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부상은 최대 2주 정도까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대체 발탁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옐로 카드 때문에 대체 발탁을 그렇게 많이 뽑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정승현 선수까지 현재 못 뛰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아웃이 되긴 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조현우 선수가 뭐 그대로 골키퍼에 나오고요. 사실상 이 포백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조유민이랑 권경원이 나오고 오른쪽 백에는 서령우가 나오면서 이태석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날 5만 경기에서도 보면 결국 이태석을 교체아웃 시켜주면서 서령우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양현준 투입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양현준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막 했다 이런 것보다는 느낌 자체가 괜찮았었어요. 양현준의 느낌.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없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태석 선발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스피드 있고 피지컬 좋은 양현준 투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걸 더 추구하긴 합니다. 서령우와 이태석이 이렇게 뛰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경기 양현준이 선발로 나오면서 서령우가 왼쪽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태석에게 알타마리를 맞게끔 하는 그 뭔가
이 신참 선수에게 그런 중대한 롤을 주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알타마리를 서령우가 그나마 막아본 적도 있고 실제로 왼쪽 백을 띄워보기도 했기 때문에 서령우가 왼쪽으로 가서 알타마리를 상대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서 요렇게 나올 가능성 꽤나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에 어쨌든 간에 황인범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황인범, 박용우 이렇게 둘이 더블 볼란치로 나올 가능성 꽤나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 빼주고요. 이재성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우측 윙어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이 가운데로 나올 것 같고 황희찬이 왼쪽으로 나오면서 공격수에는 오세훈 카드로 먼저 경기를 좀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요르단도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미드필드 역할하는 걸 봤을 거고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드에서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준비를 좀 요르단도 바짝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요르단도 어쨌든 간에 게임 플랜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요르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대고 좀 버거운 상대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이 여러분들 이게 사실 해외에서 리그를 다 뛰고 경기를 뛰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훈련도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뛰는 이 첫 경기는 원래 좀 힘들어 합니다. 중동에서 뛸 때를 선수들이 더 편해할 수 있어요. 비행기 시간 타임이라든가 뭔가 시차는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행기 타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을 때가 있기도 하고 애초에 거기서 뛰고 한국 들어오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긴 한데 이 한국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1차전 할 때는 사실 선수들이 컨디션이 제정상으로 나오기가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차전에서 퍼포먼스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르단 자체가 물론 수비적으로 우리나라랑 뛸 때 나오긴 하겠지만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요르단이 오만만큼 수비적이기보단 얘네들은 알타마리, 여기서 예를 들어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그 다음에 제가 재수가 좋았으면 제가 그 말레이시아를 가는 선택을 했으면 지도를 할 뻔했던 올완, 요 선수가 셋이 좀 공격적인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마르디를 어디에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수들은 꽤나 공격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비적인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공간이 오만 때보다 많이 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조금 더 좀 공방을 주고받는 경기가 될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나다 멕시코한테 졌네 마시 감독. 그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축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댓글 단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다신 것 중 하나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 홍명보 쓸 바에 이정효 쓴다. 근데 이정효 감독님도 선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그에서 승리가 없던 포항한테 첫 승을 내줬어요. 그게 감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감독이라는 건 본인이 밀고 싶은 선수가 있는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 본인이 가장 이 팀에서 에이스로 하는 선수가 없으면 힘든 겁니다. 축구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매번 이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정효 감독님이 예를 들어 빗셀고베랑 포항이랑 붙는다고 하면 당연히 빗셀고베 이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럼 빗셀고베 이겼다. 근데 포항한테 졌어. 그러면 더 낮은 팀한테 졌어. 그럼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시즌을 봐야 되고 계속 뛰고 있는 거를 봐야 된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에이스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건 어쨌든 지난 경기 때는 사실상 여러분들 공격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요 황희찬이 벌려있고 뭐 손흥민이 요런데 이제 가있고 이재성이 살짝 안으로 들어오면서 뛰면서 결국 이강인 박용우가 이렇게 뛰고 권경원이랑 조유민이 있으면서 이태석이랑 서령우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의 플레이를 좀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황인범이 들어오면 이 경기 형태가 조금 바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빌드업을 가져갈 때 박용우 선수가 살짝 더 변형 백스리를 만들 겁니다. 아무래도 요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황인범 선수가 양현준 사이에 이재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받을 수 있게끔 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요런 지역에 좀 들어오면서 이재성이랑 손흥민이 조금 더 요 가운데 지역에서 프리하게 움직이면서 손흥민이 띄워줄 때도 있고 황희찬이 들어올 때도 있고 자연스러운 좀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이뤄질 것 같다. 지금까지 그 홍명보 감독님의 축구를 봤을 때 요르단 상대로는 조금 더 변형 백스리 형태로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상 변형 백스리를 쓸 거면 그냥 황인범 이재성을 투 미들로 두고 황희찬을 오세훈이랑 같이 붙여놓든 손흥민을 오세훈이랑 같이 붙여서 요 센터백 둘이 한 명씩 맞게 만들어놔서 어쩔 수 없이
1대1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원톱을 놓고 이런 미드필드 지역에서 굳이 잔디도 안 좋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거를 막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세훈이랑 손흥민을 올려서 이렇게 싸우면서 혹은 오세훈이랑 황희찬을 올려놓고 싸우면서 그냥 이 센터백 둘한테 묶여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가져갈 때 여기서 조유민이 잡았을 때 손흥민이 이렇게 뛰어들어갈 때 황희찬이 나오는 걸 끌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손흥민이 조유민으로부터 패스를 받을 때 프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손흥민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서령우가 벌리고 나갈 때 이 선수는 서령우를 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면 여기는 센터백이 끌려나가면 이때 황희찬이라든가 손흥민이 받았을 때 이재성 혹은 황인범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서 오세훈 뛰어들어가고 뭐 양현준이 됐든 이쪽에 서령우를 하면 서령우가 됐든 패스를 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요르단한테 졌다라고 하시는데 그 홍명보 호에서 요르단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 옛날 자꾸 막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졌죠. 근데 이번엔 마지막으로 했을 땐 이겼잖아요. 왜 그럴까? 진짜 머리가 아픈가?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야? 그땐 또 알타마리가 안 나와서 이긴 거고. 근데 왜 우리는 김민재 안 나와서 못 이겼는데 뭐라 하는 거야? 걔네는 알타마리가 안 나와서 못 이겼을 때는 걔네는 알타마리가 안 나와서 못 이겼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김민재 안 나오고 이강인 선발로 안 나오고 이명재 안 나왔을 때 우리가 못 이긴 거는 왜 뭐라 하는 거야? 내로남불이잖아 씨발. 존나 내로남불이야. 반박해봐. 존나 내로남불이야. 왜 우리한테만 가혹하냐고. 우리 선수들이고, 응? 우리 선수들의 우리 팀인데 왜 우리 팀을 자꾸 깎아내릴 생각부터 하냐 이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야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요르단한테 지길 원해요? 진짜 왜 그럴까? 14년도와 달라진 게 없어. 쓰던 선수만 쓰는 전략. 14년도에 쓰던 선수 누굴 쓰고 있습니까? 손흥민, 이재성. 그럼 안 쓸 거예요? 럭키걸님께서 감독이 되면은 손흥민, 이재성 안 쓸 겁니까? 황인범 안 쓰실 거예요? 아니 안 쓰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안 쓰실 거예요? 아니 잘하는 선수를 어떻게 안 써? 잘하는 선수는 당연히 써야지. 빼고 누구 넣을 건데? 아니, 나는 진짜 요즘 보면 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빼야 할 선수를 안 뺨. 그럼 박용우 잘해. 아니 박용우 선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고 본인 속 팀에서 지금 박용우 대체자 누가 있는데, 내가 제일 어이없던 발언 중 하나가 뭐냐면 박용우 선수랑 예를 들어 그 옆에 백승호 선수 둘을 쓴대. 그럼 박용우랑 백승호 둘을 쓰면 백승호는 민첩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백승호랑 박용우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둔할 수 있대 미드필드 지역이. 그래서 백승호를 빼고 원두재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원두재는 민첩한가? 나 진짜 미치겠어. 원두재는 민첩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 보면은 저는 환장할 것 같아요. 원두재 선수도 민첩한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그 박용우 대체자가 있어요. 뭐 김동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리그에서 현재 잘하고 있는 K리그에 있는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보다 경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 이 경험 있는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견혁규라고 하는데 권혁규 선수가 A 대표팀에서 게임을 몇 번 뛰었냐 이거야. 그런 선수들은 기복이 심해요 여러분들. 또 이제 박용우가 범인이 되어버렸네. 박용우가 맨날 실점 빌미인데 말이 되냐. 이번에 도대체 실점 빌미가 어떻게 박용우야.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용우를 욕해도 박용우 선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요. 경기도 많이 뛰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해볼 수 없는 국가대표도 해보고 있어요. 이번 경기 때 이강인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 박용우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노래를 빌리진만 들으세요? 맨날 빌미 진 my world. 빌리진 좀 그만 들어. 이게 빌리진 들으니까 맨날 빌미 찾는 거 아니야. 난 진짜 미치겠어. 다른 유튜브들은 실점 장면에서 박용우의 반응 속도 안 하고 느리다고 평가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갈못이네요. 추갈못이에요. 박용우가 거기서 어떤 반응을 해야 돼?
손흥민 선수랑 같이 딱 순간적으로 카운터택이 났고 손흥민 선수가 배준호 나가는 거 보고 배준호가 나갈 줄 알고 줬는데 배준호도 순간 손흥민이랑 사인이 안 맞으면서 공을 컨트롤해서 플레이하려고 했어. 근데 배준호 입장에서도 그렇고 손흥민 입장에서도 사인이 안 맞았어. 그러면서 커트가 당해가지고 바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 앞에 이강인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해야 돼? 존나 어렵다니까? 거기서 반응은 로드리도 못했어. 아니 진짜로 로드리도 거기선 반응 못했어. 난 문도구 말이 맞다고 봄. 윤도영도 그렇게 칭찬하더니 EPL 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 말이 맞다니까요. 죄송한데요, 돌이켜보면 제가 이거 U17세 볼 때부터 말했잖아요. 나중에 봐라 윤도영 프리미어리그 간다. 그때 많은 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개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지금 아시아팀 상대로 잘하는 거 가지고 아시안컵 U17세 아시안컵에서 잘하는 거 가지고 무슨 윤도영이 무슨 프리미어리그급 선수냐 이런 욕을 내가 많이 먹었어요 그때.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브라이튼을 가버렸잖아. 브라이튼을 가버렸네. 그리고 5만전 우리 진 게 아니라 비겼어요 여러분들.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비겨버렸어. 진 게 아니야. 내가 진짜 5만한테 우리가 후드려 맞다가 비겼으면은 나도 비판했을 거야. 뭐 후드려 맞은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잔디 상태가 안 좋은 건 어느 팀에게 유리할까요? 근데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서령우 선수도 그때 경기에서 이제 끝나고 인터뷰인가 뭐 한 거 같은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서령우 선수도 약간 100%로 뛰지 못했다. 약간 부상당할 바가 좀 겁나면서 뛰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근데 내가 경기를 보면서 계속 김 코치랑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막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100으로 안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중계할 때. 근데 선수들이 진짜 그게 무서웠나 봐. 이게 지뢰가 있으니까 뛰어가다가 그 잔디 잘못 밟아가지고 파인돼서 막 스프린트하다가 발목 꺾여버리면 이게 사실 뭐 6주 아웃 8주 아웃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되게 조심했던 게 있었던 거가 팩트였던 거 가봐. 진짜 팩트였나봐.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어려운데 뭐 누구한테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둘 다한테 안 좋아요. 진짜 둘 다한테 안 좋고 이거는 그냥 창피한 부분이죠. 잔디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 근데 그걸 떠나서 뭐 물론 이러고 이제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질 수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첫 경기 때보다 두 번째 경기 때 확실히 컨디션이 선수들이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저 또 한마디만 더 하면 도대체 뭐 준비해서 나왔냐 홍명보라고 하는데 아니 홍명보가 지금 경기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거의 5개월 정도 국가대표 경기 없었고 심지어 국가대표 경기 끝나고 나서는 대표팀이 이게 클럽팀이 아니잖아. 막 5일 동안 준비하고 6일 동안 준비해서 이 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막 홍보는 예를 들어 막 동아시안컵 같은 게 있어서 적어도 K리거들을 데리고 한번 전지훈련을 갔다 온다던가 요런 상황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 홍명보는. 그러니까 홍명보는 선수들이랑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냉정하게 말하면 풀 스쿼드로 해볼 수 있던 상황이 10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준비했니? 도대체 어떤 걸 준비하고 나왔니?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에 뭐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라마단 걔네들은 뭐 라마단 때문에 뭐 밥도 안 먹고 뛰었다라고 하는데 해 떨어지면 다 밥 먹고요. 그러면 라마단 기간에 살라한테 골 먹은 애들은 다 죽어야 돼요? 아니 라마단 기간에 살라한테 골 먹고 라마단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골 먹은 프리미어 리그들이랑 라마단 기간에 골 먹은 뭐 라리가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다 축구 그만둬야 됩니까? 내가 심지어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뭘 해봤냐면 영국에 있을 때 단식을 3일 동안 해보고 경기 뛰어봤어요. 몸 가볍습니다. 제가 물만 먹고 단식을 하고 물만 한 이틀 먹고 경기 한번 뛰어봤는데 그때 몸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어요.